첫째로 혈당이 높아지면 이 혈당들이 단백질에 들러붙어요. 이 높아진 당이 피부에 단백질에 들러붙어서 피부가 원래 해야 되는 이 수분을 붙잡고 있는 능력, 이걸 저해를 합니다. 그리고 고혈당 환경은 혈당을 먹고 사는 곰팡이들, 칸디다, 이런 세균들이 좋아하는 먹이에요. 갑자기 쥐젖이 몸에 많이 생긴다, 그리고 검은색 피부 부위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 검사를 반드시 해보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환절기가 되면 피부가 갈라지고 건조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특히나 좀 조심해야 될 분들이 계세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피부 관리에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당뇨 환자의 피부 관리에 대해서는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도 특별히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당뇨 환자는 피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걸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뇨 환자가 원래 피부가 잘 건조해집니다. 미세혈관의 능력이 떨어져서 피부 표면까지 수분, 혈액 공급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 상처가 난다, 그러면 표면이 넓잖아요. 넓은 면적에서 염증이 발생을 하고, 또 특히 혈액순환이 가장 먼 부위, 발 같은 경우에 당뇨발이라고 있잖아요. 발 피부가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하면 거기가 건조해지고 상처가 나고 염증이 나고, 그러면서 궤양이 되고 골마버려요. 초기에 만약에 건조해지는 단계에서 잘 대처를 했으면 상처가 깊어지거나 괴사하는 데까지 가지 않아요. 근데 초기에 좀 건조한 애 수준에서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방치를 하고 병을 키워버립니다. 당뇨에 의해서 생기는 우리가 말초 증상들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초신경이 손상되는 당뇨합병증입니다. 고혈당에 의해서 말초까지 혈액이 잘 전달되지 않는 현상. 왜냐하면 고혈당은 미세혈관들을 자꾸 손상을 시켜요. 그래서 거기까지 혈액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말초에 있는 신경들이 손상이 되고, 그 결과로 가려움, 감각 이상, 따가움, 땀 분비가 중단되는 현상, 그리고 소변을 누를 때 따가운 증상, 이런 말초 신경병증이 많이 생깁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피부 건조인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이 피부 건조를 관리를 잘 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다른 병증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뇨병 환자는 왜 유독 이 피부 건조가 잘 생길까요? 첫째로 혈당이 높아지면 이 혈당들이 단백질에 들러붙어요. 이 높아진 당이 피부에 단백질에 들러붙어서 피부가 원래 해야 되는 이 수분을 붙잡고 있는 능력, 이걸 저해를 합니다. 그래서 보습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둘째로 이 고혈당 자체가 미세혈관을 손상을 시키면 피부까지 도달하는 산소, 물, 영양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땀 분비도 줄어들고 분비액 전체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건조감이 생기고, 그 건조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피부가 촉촉하면 보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건조한 상태에서는 이 스치면 스크래치가 나고 상처가 나고, 그 작은 상처가 또 염증을 일으켜 버립니다. 촉촉하냐 안 하냐가 추가적인 피부 염증을 부르냐 마냐, 이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고혈당 환경은 혈당을 먹고 사는 곰팡이들, 칸디다, 이런 세균들이 좋아하는 먹이에요. 그래서 구강 내에 궤양이나 성기의 궤양이나 이런 게 잘 생깁니다. 거기에 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건조가 세균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고 추가적인 감염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피부의 면역을 점점점 약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피부 질환이 있어요. 쥐젖이랑 벨벳 피부라고 이렇게 검게 착색되는 피부 질환이 잘 생깁니다. 지금은 이 쥐젖이랑 이 벨벳 피부 자체가 당뇨랑 연관이 있다는 게 잘 알려져 있는데, 처음으로 이걸 연구를 한 기관이 2007년에 이란의 한 병원에서 쥐젖이 30개가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당뇨병 유병률을 조사를 하니까 유병률이 52%였습니다. 쥐젖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을 모아보니 거의 반수가 당뇨를 앓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쥐젖이나 벨벳 피부, 이 과잉 증식입니다. 이거는 피부가 쓸데없이 증식을 과도하게 한 건데, 이게 왜 생겼냐면 당뇨가 있으니까 몸에 자연히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요. 근데 그 인슐린이 효율적으로 잘 작동을 하지 못하고 인슐린 과잉 상태가 됩니다. 혈중에서. 이 과잉된 인슐린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일종의 비료처럼 작용을 해요. 이 성장 자극 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과잉 성장하게 만들어 버려요. 쥐젖이든 벨벳 피부, 흑색 극세포증이라고 해요.
피부가 과잉되게 너무 겹겹이 쌓이니까 검게 보이고 쥐젖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쥐젖이 몸에 많이 생긴다. 그리고 검은색 피부 부위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 혈당 검사를 반드시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당뇨 환자는 피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로 이 통각이 둔해져 있어요. 피부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피부에 뭔가 상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인지가 늦습니다. 그래서 압박을 주는 신발을 신으면 안 되고 양말도 잘 맞는 부드러운 걸 신어야 되고 각질이 생기고 건조한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를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보습을 잘 해주고 꼼꼼히 살펴서 문제가 생기는 부위들을 미리미리 좀 보습만 잘 해줘도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좀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령이고 감각이 둔해져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가족들이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발의 색깔이 달라지거나 촉감이 달라지거나 건조함이 생기거나 상처가 생기는 거를 미리 확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는 이런 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당뇨가 있고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그리고 발에 각질이 많이 생기는 분들, 조그만 상처가 생겨도 그것이 감염으로 연결이 되어서 합병증을 만들기 때문에 발의 상처를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맨발 걷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혈당도 잠을 잘 자야지 관리가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 당뇨 환자 중에 피부가 많이 건조해진 분들은 밤에 가려워서 숙면을 취하지를 못해요. 자다가 자꾸 자기도 모르게 긁으면서 뒤척이다가 깨버립니다. 이분들이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샤워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몸에 유분이 너무 많이 씻겨 나가기 때문에 샤워를 짧게 미온수로 한 다음에 샤워 후에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 3분 이내로 보습을 해줘서 건조한 걸 막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면 건조감이 덜하기 때문에 깨는 빈도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샤워 후에 보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30분 전에 한 번 더 보습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중간에 깨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가 너무 높지 않게 유지하는 게 좋고 한 18도에서 20도 정도 유지하는 게 좋고 습도는 40에서 50% 정도를 유지해야지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부 자극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취침 시 입는 옷도 가급적 면 종류를 입으시는 게 좋고 합성 섬유나 울 같은 거를 입고 자면 피부가 자극이 돼서 건조해지거나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면이 가장 저자극입니다. 그리고 보습에 있어서 제가 논문이나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 보니까 요소 10% 크림이란 게 있어요. 요게 보습 능력이 좀 높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바디로션에는 잘 쓰이지를 않고 요소 크림으로 따로 팝니다. 요건 제가 써보질 않아서 어느 정도의 성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기관에서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 보습 능력이 탁월한 요소 크림을 사용하는 걸 추천한다. 요 내용이 있어서 개인 취향에 따라서 이 금액대가 비싸질 않아요. 요걸 구매해서 취향껏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인 당뇨 환자보다는 당뇨 발병증이 생긴 분들, 발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한 분들, 이게 각질이 너무 일어났을 때 일반 보습제로는 그게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근데 요소 크림 같은 경우에 조금 성능이 높아요. 보습 능력이. 그래서 각질 관리까지 된다고 하니까 당뇨 발 관리하는 분들은 거기까지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들은 잘 아실 거예요. 탄수화물을 먹는 순서, 탄수화물을 먼저 먹고 단백질, 채소를 먹게 되면 이 혈당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훨씬 더 조절이 잘 된다. 이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습관이 잘 안 된 분들은 우리 한국식 식단에서는 그냥 밥이랑 국이랑 이렇게 반찬을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반찬이라든가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밥은 나중에 이렇게 배치를 하면 훨씬 더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가 중요한 이유가 2022년에 뉴트리언츠라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의하면 아침 식사를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먼저 해서 아침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그게 점심, 저녁에 혈당 관리까지 영향을 주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첫 번째 식사가 당뇨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채소, 단백질 먼저 먹고 그 다음 탄수화물 먹는 이런 패턴을 유지를 해주면 하루 전체의 혈당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피부 관리, 건조, 당뇨병증, 눈에도 병증이 생기고 발에도 병증이 생기고 피부에도 병증이 생기고 전신적인
당뇨 합병증이 생기잖아요. 이 이유가 높은 혈당이 미세혈관의 내피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관 내벽은 높은 혈당에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손상을 일으킵니다. 과잉 혈당 자체가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요소가 작은 혈관들, 미세한 혈관들을 자꾸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미세혈관에 도움이 되는 게 한방적으로는 구기자 감국입니다. 구기자 감국은 열을 내려주고 진액을 보충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구기자가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촉촉하잖아요. 미세혈관 내피를 보호하고 건조하지 않게 해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염증을 낮추고 한방적으로는 열을 낮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방에서 말하는 열은 대부분 염증입니다. 감국도 마찬가지예요. 구기자 감국의 조합이 눈의 열을 낮춘다, 눈을 맑게 한다. 이게 다 가장 미세 혈관인 안구혈관을 보호하고 손상을 회복시킨다.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구기자 감국이 눈에 좋다라는 효능이 문헌에 계속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조합이 하는 역할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세혈관이 마르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건조하지 않게 하고 촉촉하게 해서 손상되거나 염증을 일으킨 걸 막아준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실제 구기자 감국 조합으로 차를 먹거나 이걸 꾸준히 먹게 되면 피부 건조, 눈 건조, 몸에 각질 일어나는 거 이런 게 덜해집니다. 그리고 시력에도 도움이 되겠죠. 오늘 전반적으로 당뇨 환자의 피부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만성질환자나 고령자들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당뇨가 없더라도. 이런 분들은 건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전반적인 신체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 눈이 건조해지는 거, 발이 건조해져서 각질이 생기는 거,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눈에 안 보이는 내 몸 안의 염증들, 혈관 내피가 건조해져서 염증이 생기고 손상이 되는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피부 관리를 잘해서 피부가 촉촉해지면 눈에 안 보이는 미세혈관까지 관리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그냥 일단 눈에 보이는 이 피부 관리, 건조에 대한 대응 이걸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